엄마, 이번 해외여행은 꼭 한국으로 가자. 분명히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거야. 뭐, 그 위험한 한국에 돈 들여서 여행을 가자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구나. 한국을 갈 바엔 차라리 북한을 가겠다. 우리 가족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딸이 위험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떼를 써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남편과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딸이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 한국을 어쩔 수 없이 잠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가기 싫어했던 부부는 막상 한국에 가본 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으로 여행 올 걸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태어나 잘 지내고 있는 크리스티나입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평소에 여행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연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여행이라는 취미가 서로에게 너무 잘 맞아서 결혼까지 가게 된 만큼 저희에게 여행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행복감을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태어나고 육아를 하는 동안 여행을 다니지 못해서 삶이 지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도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만큼 커서 조금씩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남편이 휴가를 길게 쓸 수 있어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딸이 무조건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며 떼를 쓰는 거지 뭐예요. 좀 컸다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주 똑부러지는 아이랍니다. 어느 날부터 아이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흉측한 춤도 추며 즐거워하길래 도대체가 어디 나라 건지 찾아보니까 한국 케이팝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도 때도 없이 이상한 노래와 흉측한 춤을 추며 한국에 가자고 난리입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에 너무 치여서 이번 해외여행은 푹 쉬면서 힐링을 하고자 휴양지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딸의 이상한 노래와 흉측한 춤을 더 이상 듣고 보고 싶지 않아서 아이에게 약속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잠깐 가는 대신에 다음부터는 입에서 한국의 한도 꺼내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번 여행에 한국을 끼워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처음이라서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외여행 코스는 세부에 4일 머물고 한국에 2일 머무는 걸로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계획은 세부에서 4일 동안 휴양을 즐기고 기분 좋은 상태로 한국을 가야 그나마 한국 여행을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세부로 여행을 가서 멋있는 경치와 맛있는 음식, 친절한 서비스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가는 여행 준비가 힘들었지만 세부를 갈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반대로 세부보다 한국 여행 갈 생각에 엄청 들떠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약과 일정을 확인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니까 빨리 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을 떠났고 저희 부부가 기대하던 세부에 도착해서 너무 설레었습니다. 비행 시간으로 피곤하고 새벽에 도착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새벽 시간 비행기에서 내리고 숙박 체크인을 하기 위해 곧바로 호텔에 갔습니다. 당연히 새벽 시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체크인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저는 처음에 호텔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비행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 가족 모두 배고프고 졸려서 빨리 뭐라고 대충 먹고 자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야 어른이니까 참고 기다렸지만 아이는 참기 힘든 만큼 그대로 짜증내며 재촉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이를 달래면서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마냥 기다리다가 1시간이 넘어갈 때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을 찾아 따지니까 우리 가족이 있었는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배고프고 지쳐서 그럴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체크인해달라고 하여 방 배정을 받고서 곧바로 방에 갔는데 바로 코를 막았습니다. 이유는 이번 여행에 아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방을 예약했는데 입구에서부터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직원을 찾아갔고 흡연 금지된 방을 예약했는데 왜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나냐고 물었어요.
직원은 자긴 모르는 일이라서 상급자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새벽이라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여 일단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남아있는 방도 없고 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여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가족들이 배고프고 피곤해하니까 그냥 상급자 출근하면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밥 먹고 자기 전까지라도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었는데 무슨 벌레들이 있어서 깜짝 놀라 바로 닫았어요. 저는 벌레가 정말 무섭고 싫거든요. 환기는 포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룸서비스를 주문하는데 저희가 골랐던 메뉴가 전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설마 거절을 3번까지 하겠나 싶었는데 진짜 3번을 거절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도대체 주문 가능한 메뉴가 뭐냐고 되물었더니 지금까지 말한 것 빼고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일부러 약올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참고 메뉴를 주문해서 짐을 풀려고 봤더니 주문하는 동안 이미 아이는 졸고 있었습니다. 짐을 다 풀 때쯤이면 음식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아서 내가 음식을 받을 테니 아이랑 먼저 씻고 나오라고 했어요. 아이랑 남편이 씻고 나왔는데 음식이 오지 않아서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음식 시킨 지가 1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안 오냐고 물었더니 금방 간다고 대답하여 저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씻고 나와서 다음 일정까지 다 확인했는데도 안 와서 시간을 보니까 음식을 시킨 지 2시간이 다 되어 갔어요. 남편과 아이는 잠들었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조리가 다 끝나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룸서비스를 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거의 아침에 다 되어 가서야 겨우 먹고 잠들었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체크인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기까지 낭비한 시간만 3시간 정도 됐어요. 세부에 도착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여행 시작부터 기대되고 설레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기분이 안 좋았지만 돈과 시간을 들여 여행을 온 만큼 지나간 일은 잊고 앞으로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즐기기도 모자란데 짜증내는 시간은 여행을 망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아이와 함께 세부를 구경하러 돌아다니는데 가는 길거리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상을 쓰게 되고 아이는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오토바이들이 넓은 도로뿐만 아니라 좁은 길목까지 위험하게 다녀서 아이를 데리고 걸어 다니는 게 무섭더라고요. 아이가 걸어 다닐 정도로 커서 다행이지 더 어려서 유모차를 끌어야 했으면 세부에서는 정말 최악이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바다 해변 근처는 좋았고 호텔 안에 수영장도 있었는데 만족하며 즐겁게 놀았어요. 세부에서 유일하게 좋았던 순간이었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것들 뿐이어서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너무 좋아하는 여행이라 행복한 미소가 끊이지 않고 추억을 남기는 건 사진뿐이라 사진 찍기 바쁜데 지금까지 수많은 여행을 해봤지만 이렇게 사진을 안 찍은 건 세부가 처음이에요. 그만큼 추억에 남기기는커녕 잊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던 것이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렇게 가기 싫은 한국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위험해도 세부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는 안 그래도 꺼림직한 한국이 세부보다 더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되긴 했습니다. 주변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당부했기에 돌아다니면서도 긴장을 했더니 피곤했어요. 이게 여행을 온 건지 훈련을 온 건지 헷갈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넘어갔고 도착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에 주변을 경계하며 다녔어요. 한국은 처음 온 거고 바로 전 여행지였던 세부에서 당한 게 많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경계를 하며 돌아다닌 지 10분도 되지 않아 한국은 세부와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놀랐던 게 공항 택시를 타려고 가는데 캐리어와 짐이 길가에 떡하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잃어버렸나 보다 생각하며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캐리어와 짐의 주인은 흡연을 하러 갔던 거지 뭐예요. 저희 부부는 어리석다고 말하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짐도 아닌데 걱정돼서 캐리어와 짐을 누가 가져갈까봐 주인이 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게 캐리어와 짐의 주인이 흡연을 하고 올 때까지 손대는 사람은 커녕 얼씬거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흡연을 빨리 한 것도 아니고 공항 근처라 여행 온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말이죠. 독일이나 세부였다면 흡연을 다 하고 왔을 때 사라진 캐리어와 짐을 찾아 당황하며 찾아 헤맸을 텐데 말이에요.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며 공항 택시를 이용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호텔에 도착해서 이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택시기사님이 알아서 짐도 다 실어주시고 한국 관광지 정보가 담겨있는 책자도 주셨거든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아이가 가고 싶다고 떼써서 가는 것이라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까 일정 세우는 게 막막했고 생각 없이 일단 호텔로 가서 관심 없는 관광지를 찾는데 시간을 쓸 생각하니까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택시기사님이 관광지 책자를 건네주며 아이와 같이 갈 만한 곳들을 추천해줘서 관광지 찾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까 호텔 직원이 마중 나와서 많은 짐들을 받아줬고 새벽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대였는데도 체크인을 바로 해줘서 당황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세부보다 못할 줄 알고 더 오래 기다릴 생각에 뭘 하며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세부와 너무 비교됐습니다. 체크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가족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한국 관광지를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식물원이었는데 외부, 내부 할 것 없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관광지를 갈 때마다 시설들이 좋았고 편리해서 믿기지 않았어요. 여행하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사진 찍기 바쁜 걸 보니까 우리 가족이 원했던 여행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어두워져 저녁을 먹기 위해 돌아다니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깜깜한 밤이 되면 유럽 국가는 어둠 속에서 분위기가 가라앉는데 한국은 빛이 반짝거리고 너무 화려해서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저녁이 되면 쓰레기들이 거리에 널려서 걸어 다닐 때 불편한데 한국은 밤낮 할 것 없이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길거리가 깨끗하다는 건 시민의식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점은 유럽 국가 시민들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편의점이 한두 개도 아니고 곳곳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급하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가서 살 수 있었고 식사도 가능하며 종류도 정말 다양해서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특히나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갑자기 필요한 것들이 생겨서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생각보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있어도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니까 아이와 같이 돌아다니기에 안심이 됐어요. 알고 보니 담배를 한 곳에서 필 수 있게 흡연 장소가 지정되어 있던 것이었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키즈 카페라는 곳은 신세계였어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게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 여유를 즐길 시간이 부족한데 그걸 해결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노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부모는 한쪽에서 배고프면 밥 먹고 커피나 음료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어요. 충분히 돈을 내며 올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분명 지칠 때가 있거든요. 또 신기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아이들 입장에서 많이 낯설고 언어적으로 소통도 안 되니까 피하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보다 어린아이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영어로 소통하며 함께 뛰어노는 걸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부부는 항상 딸에게 외국인과는 말을 섞는 것조차 조심하라고 교육해 왔었거든요. 독일은 생각보다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기본입니다.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만큼 우리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한국은 독일보다 더 치안이 안 좋고 위험할 줄 알았는데 완전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방에 CCTV가 널려서 무슨 일이 생겨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 그걸 사람들도 아니까 외국인이라 해서 엄청 경계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걱정하며 얘기해줬던 것과 다르게 치안도 너무 좋고 짐을 누가 훔쳐가거나
소매치기를 당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진짜 선진국은 한국이었다는 게 느껴졌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가정교육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을 때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딸 아이의 용변을 보기 위해 손을 잡고 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한 줄 서기를 하며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쪽으로 줄을 서서 나가는 사람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게 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당연히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역적이 될 분위기였죠. 생각보다 줄이 길다 보니 딸 아이가 용변이 급해서 보챘는데 그걸 보고 먼저 들어가야 했던 한국인이 우리 아이를 먼저 들어가게 양보해줬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괜찮다는 듯 미소를 보여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노약자를 위한 배려가 깔려 있다는 걸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을 기피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가족이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으면 어디 가는지 먼저 말을 걸어주고 차근차근 길을 알려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전체적으로 배려와 질서는 물론 예의와 친절함까지 몸에 배어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든데 한국 시설들은 깔끔하고 청결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평소에 독일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기대 안 했던 한국을 와보고 제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일이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했는데 개선해 나가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한국을 보며 시민의식 또한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와 시민의식을 배워서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지만 나의 조국인 독일이 가장 많이 개선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여행을 가서 한국 문화와 한국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 아이 가정교육의 방향성이 잡히고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교육하지만 외국인이라고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란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무조건 말도 섞지 말고 피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독일 사람들이 외국인들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랑스러운 딸 덕분에 가기 싫어했던 한국을 다녀온 뒤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처럼 예의와 질서를 배워서 우리 가족부터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 보자고 말하는 남편 역시 저만큼이나 사고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한국 문화의 좋은 점들을 독일에서 똑같이 지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와서 우리 아이는 한국에 더 흠뻑 빠졌어요. 여행 가기 전에 딸 아이에게 한국 갔다 와서 한국에 한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말과 달리 우리 가족 모두 한국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도 않던 공부를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겠다며 스스로 하니까 한국으로 여행 갔다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먼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 아이가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가족 모두 다 같이 한국으로 이민 가서 살까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행을 갈 때 한국은 필수 코스로 결정했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